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스승무천도사의 깊은 가르침을 깨닫고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다는 것을 배운 우리의 손오공. 오공은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평생의 보물인 할아버지의 유품 사성구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황금빛 구름 근두운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시 돌멩이로 변해 전 세계 저편으로 날아가 버린 드래곤볼을 찾기 위한 오공의 두 번째 대모험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부르마가 만들어준 드래곤 레이더의 불빛을 따라 하늘을 날아가던 오공은 어느 울창한 숲속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레이더의 신호가 가리키는 곳에는 영롱한 구슬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오공은 헐레벌떡 달려가 구슬을 집어들었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할아버지의 사성구가 아닌 별이 2개 박힌 이성구였습니다. 비록 찾던 구슬은 아니었지만 오공은 싱글벙글 웃으며 처수하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이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레이더의 또 다른 강력한 드래곤볼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숲속 한가운데에 위치한 어느 거대한 고대 유적이었습니다. 오공은 사성구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서둘러 유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곳은 이미 평화로운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거대 군사 조직이 수십 대의 최첨단 전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적 전체를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괴하고도 잔인한 군대 조직의 이름은 바로 레드리본군. 붉은색 리본 마크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이들은 전 세계의 드래곤볼을 모아 무시무시한 야욕을 이루려는 사악한 집단이었습니다. 유적을 조사하던 레드리본군 선발대 대장 실버 대령은 드래곤 레이더의 불빛을 보며 마지막 구슬의 위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적 안으로 무심코 걸어들어온 조그만 꼬리 소년 손오공과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실버 대령은 오공을 그저 평범한 산골 아이로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저 꼬맹이가 가진 구슬과 레이더를 빼앗아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천하제일 무술대회 준우승자인 오공의 전투력은 일반 군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달려드는 무장 군인들을 상대로 오공은 여의봉을 가볍게 휘두르며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당황한 실버 대령은 직접 권총을 뽑아들고 전력을 다해 오공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대령은 거대 군대의 간부답게 뛰어난 권법과 사격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오공의 바람 같은 움직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공은 실버 대령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내며 묵직한 주먹 한 방으로 그를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레드 리본군의 엘리트 간부가 조그만 꼬마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실버 대령은 비열하게도 도망치기 직전 오공의 소중한 파트너인 황금 구름 근두운을 향해 최첨단 로켓포를 발사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콱쾅 하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오공의 눈앞에서 근두운이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근두운을 잃은 오공은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북쪽의 극지방과 가까운 위험한 지역이었기에 날아다니는 구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었죠. 오공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눈밭 위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근처 마을에 살던 착한 소녀 스노우가 쓰러진 오공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간호해준 덕분에 오공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오공은 스노우로부터 이 북쪽 마을 역시 레드 리본군의 잔인한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슬픈 사정을 듣게 됩니다. 레드 리본군의 또 다른 잔혹한 간부 화이트 장군이 마을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마을의 상징인 거대한 강철 요새 머슬 타워에서 독재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찾기 위한 순수한 모험에서 이제는 악당 군대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정의로운 싸움으로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오공은 근두운도 없는 상태에서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왕국을 구하고 다음 드래곤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거대 군대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예고하는 머슬 타워의 공포, 그 숨막히는 2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추위에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착한 소녀 스노우와 북쪽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손오공은 레드 리본군의 무시무시한 겨울 요새 머슬 타워의 거대한 철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머슬 타워는 화이트 장군이 꼭대기층에서 지배하고 있는 총 6층 높이의 난공불락의 강철 요새로 각 층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부하들과 함정들이 오공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의 촌장님을 구하고 드래곤볼을 되찾기 위한 오공의 동무대 머슬 타워 서바이벌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오공은 타워에 진입하자마자 습격해오는 삼엄한 경비병들을 여의봉으로 가볍게 튕겨내며 순식간에 1층과 2층을 돌파했습니다. 무술대회를 거치며 인간의 경지를 아득히 넘어선 오공에게 일반 군인들은 적수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3층에 도달한 오공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레드 리본군의 비밀 병기 안드로이드 8호였습니다. 화이트 장군은 오공을 처단하라며 이 강력한 인조인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닮은 거구의 안드로이드 8호는 겉보기와 달리 싸움을 싫어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너무나도 착한 마음씨를 가진 로봇이었던 것입니다. 8호는 오공을 보더니 나는 무고한 아이와 싸우고 싶지 않다며 화이트 장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오공은 그의 순수한 마음을 단숨에 알아채고 금세 친구가 되었고 그에게 하치천 팔룡이라는 정겨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화이트 장군은 쓸모없는 실패작이라며 분노했지만 오공은 하치찬을 안전한 곳에 두고 홀로 다음 층인 4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층은 완전히 다른 기괴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일본식 정원으로 꾸며진 그곳에서 오공을 기다리고 있던 자는 자칭 거북 선류보다 뛰어난 인술의 달인 닌자 무라사키였습니다. 무라사키는 오공이 나타나자마자 나뭇잎 사이에 숨거나 바위로 변장하는 등 온갖 닌자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장술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고 순진한 오공의 눈에도 뻔히 보일 정도로 허술해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변장이 들통난 무라사키는 약이 바짝 올라 본격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수리검을 무차별적으로 날리고 닌자 돌을 휘두르며 오공을 위협했죠. 하지만 오공은 단단한 여의봉을 바람개비처럼 가볍게 돌려 무라사키의 모든 무기를 막아냈습니다. 다급해진 무라사키는 자신의 마지막 비기인 분신술을 외쳤습니다. 그의 주문과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똑같이 생긴 닌자 무라사키 5명이 오공을 포위하며 사방에서 숨막히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오공은 깜짝 놀라며 잔상권인가 의심했지만 그들은 잔상이 아닌 모두 살아 움직이는 진짜 생명체였습니다. 사실 이 분신술의 정체는 마법이 아니라 무라사키가 5 쌍둥이 형제였다는 황당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5명의 무라사키 형제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오공에게 동시 공격을 감행했고 오공은 잠시 고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침착하게 그들의 단조로운 움직임을 간파해냈고 특유의 초고속 스피드를 이용해 5명의 무라사키 형제들을 링 위의 볼링핀처럼 차례대로 통쾌하게 날려버리며 4층 공략에 성공합니다. 무라사키마저 처참하게 패배하자 꼭대기층의 화이트 장군은 식은땀을 흘리며 경악했습니다. 이제 머슬 타워의 중심부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온 소년 오공. 하지만 화이트 장군에게는 아직 오공을 죽이기 위해 아껴둔 5층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최종 괴물이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오공은 무라사키를 넘어 머슬 타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더욱 기괴하고 강력한 적이 기다리는 5층의 공포 그 숨막히는 3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닌자 무라사키의 5 쌍둥이 분신술까지 완파하며 거침없이 치고 올라온 손오공. 이제 꼭대기층에 있는 화이트 장군을 잡기 직전인 5층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장군은 마지막 카드로 오공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머슬타워가 자랑하는 최종 비밀 병기이자 거대한 분홍색 괴물인 부요를 깨웠습니다. 5층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구의 부요는 온몸이 거대한 젤리나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수수께끼의 생명체였습니다. 오공은 기선제압을 위해 강력한 정권 지르기와 발차기를 날렸지만 놀랍게도 오공의 모든 타격은 부요의 말랑말랑한 몸에 그대로 흡수되어 튕겨나갔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 최악의 상성이었죠. 당황한 오공은 전력을 다해 에네르기파를 뿜어냈지만 부요는 그 거대한 에너지 광선마저 고무처럼 튕겨내며 요새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오공의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자 부요는 거대한 입을 벌려 오공을 통째로 삼키려 들었고 오공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공은 역시 전투의 천재였습니다. 부요의 탄력 있는 몸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보고 역으로 이 방의 온도를 낮추면 젤리 같은 몸이 굳어질 것이라 직감한 것이죠. 오공은 여의봉을 이용해 머슬타워 5층의 단단한 강철 벽을 강하게 내리쳐 거대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북쪽 극지방의 무시무시한 칼바람과 얼음 눈보라가 방 안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오공의 공격을 흡수하던 부요의 몸이 차가운 기온에 서서히 얼어붙으며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탄력을 잃고 둔해진 괴물을 향해 오공은 놓치지 않고 강력한 돌진 펀치를 날렸습니다. 화강 하는 소리와 함께 5층을 지키던 최종 괴물 부요는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공의 뛰어난 임기응변이 빛을 발한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보스인 화이트 장군이 있는 꼭대기 6층에 도달한 오공. 화이트 장군은 자신의 모든 부하와 괴물들이 당하자 사색이 되어 벌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열하게도 붙잡아두고 있던 마을의 촌장님 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오공을 위협했습니다. 움직이면 이 노인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당장 무릎을 꿇어라. 촌장님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오공은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내려놓고 화이트 장군의 무자비한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이트 장군이 오공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쓰러뜨린 순간 뒤따라온 인조인간 파로 하치찬이 이 비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싸움을 싫어하던 순수한 로봇 하치찬이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오공이 무고한 사람을 구하려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자 가슴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치찬의 눈빛이 붉게 변하며 시스템의 한계를 넘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치찬은 촌장님을 안전하게 빼앗아낸 뒤 경악하는 화이트 장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분노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화이트 장군의 안면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 엄청난 괴력에 화이트 장군은 머슬타워의 두꺼운 강철 벽을 뚫고 저 멀리 하늘 밖으로 날아가 버리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싸움을 싫어하던 하치찬이 친구를 위해 진정한 용기를 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화이트 장군이 괴멸되면서 마침내 북쪽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철 요새 머슬타워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오공과 하치찬은 촌장님을 모시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스노우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영웅으로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화이트 장군의 방에서 발견된 드래곤볼은 다름 아닌 오공이 그토록 찾던 할아버지의 유품 사성구였습니다. 마침내 목적을 달성한 오공은 크게 기뻐했죠. 마을 주민들의 권유로 하치찬은 이 따뜻한 북쪽 마을에 정착해 사람들을 도우며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소중한 근두운은 잃었지만 머슬타워를 홀로 부수며 거대 조직 레드 리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소년 오공. 하지만 레드 리본군의 총사령관인 레드 사령관은 이 소식을 듣고 경노하며 전 군대의 손오공 말살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성구를 품에 안고 새로운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는 오공의 앞길에 이제는 바다를 무대로 한 레드 리본군과의 더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4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북쪽의 강철 요새 머슬타워를 멋지게 파괴하고 할아버지의 유품인 사성구까지 안전하게 되찾은 손오공. 하지만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레드 리본군의 야욕은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드래곤볼들이 세상 도처에 남아있었습니다. 오공은 다음 구슬의 신호를 따라 무대를 푸른 바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서는 정밀한 장비가 필요했기에 오공은 서쪽 도시로 날아가 천재 과학자 부르마와 제외하고 오룡과 야무차까지 합류하며 오랜만에 오리지널 모험단이 다시 뭉치게 됩니다. 부르마는 오공을 위해 최첨단 3인용 잠수함을 준비했고 오공과 부르마, 크리링은 깊고 푸른 바다 속으로 자망을 시작했습니다. 드래곤 레이더의 불빛이 안내한 곳은 수백 미터 아래에 위치한 과거 해적들이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전설의 해저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뒤에는 이미 레드 리본군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엘리트 부대, 블루 부대가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블루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은 바로 블루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금발의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진 미남이었지만 엄청난 결벽증과 함께 부하들이 아주 작은 실수만 해도 그 자리에서 즉형에 처하는 잔인무도한 폭군이었습니다. 블루 장군은 수십 대의 최첨단 전투 잠수함을 동원해 오공 일행을 해저 동굴 속으로 거칠게 몰아넣었고 좁은 동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뢰와 폭발들로 인해 오공 일행은 시작부터 잠수함이 파손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침수되는 잠수함에서 탈출해 해저 동굴 내부의 육지로 올라온 오공과 친구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레드 리본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해적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설치해둔 수백 년 된 최첨단 함정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천장에서 날카로운 창들이 비 오듯 쏟아지고 대지가 무너지며
뜨거운 용암이 들이닥치는 지옥 같은 트랩 속에서 오공은 특유의 동물적인 감각과 괴력으로 동료들을 구해내며 동굴 깊은 곳으로 전진했습니다. 동굴의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이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해적들이 남겨둔 거대한 강철 파수꾼 해적 로봇이었습니다. 이 거대 로봇은 기관총과 날카로운 검, 그리고 강력한 화염 방사기까지 장착한 무시무시한 살상 병기였습니다. 크리링이 먼저 용감하게 뛰어들어 무술 실력을 선보였지만 강철로 된 로봇의 단단한 장갑 앞에서는 공격이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부상을 입을 위기에 처합니다. 친구가 위험에 처하자 우리의 손오공이 여의봉을 치켜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공은 로봇의 맹렬한 기관총 세례를 가볍게 피해내며 순식간에 로봇의 머리 위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여의봉을 내려쳐 로봇의 단단한 강철 머리를 단번에 찌그러뜨렸습니다. 연이어 오공의 강력한 발차기가 장렬하자 수백 년 동안 동굴을 지키던 해적 로봇은 펑하는 스파크와 함께 완전히 고장나며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오공의 압도적인 전투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봇을 파괴하고 마침내 해적들의 보물 창고와 함께 그토록 찾던 세 번째 드래곤볼을 발견한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줄곧 미행해 오던 블루 장군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오공과 크리링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블루 장군은 겉보기와 달리 엄청난 무술 실력자였고 크리링은 그의 매서운 권법 공격에 밀려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오공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지만 블루 장군은 비장의 무기인 초능력을 발동했습니다. 블루 장군의 푸른 눈이 번쩍이는 순간 오공은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단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굳어버렸습니다. 블루 장군은 강력한 염동력으로 오공을 허공에 묶어둔 채 날카로운 군용 단검을 꺼내 들고 오공의 심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천하무적인 오공이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초능력의 공포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과연 온몸이 마비된 오공은 블루 장군의 잔인한 단검 공격에서 살아남아 바닷속 드래곤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저 동굴이 무너져 내리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부르마와 친구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숨막히는 초능력 배틀과 탈출극을 예고하는 5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블루 장군의 무시무시한 초능력 마비 기술에 걸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단검에 찔릴 위기에 처했던 손오공. 일촉즉발의 순간 동굴 천장에서 나타난 거대한 야생쥐 한 마리가 블루 장군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황당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평소 심각한 쥐 공포증과 결벽증을 가지고 있던 블루 장군은 비명을 지르며 초능력을 순간적으로 풀고 말았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오공은 마비에서 풀려나자마자 강력한 정권 지르기를 날려 블루 장군을 동굴 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적 로봇의 폭발과 대결의 충격으로 인해 수백 년 동안 버텨온 해저 동굴 전체가 무섭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비오듯 쏟아지고 바닷물이 순식간에 동굴 안으로 밀려드는 절체절명의 상황. 오공과 부르마, 크리링은 간신히 파손된 잠수함의 비상 엔진을 가동해 무너지는 바위 파편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해저 동굴을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까스로 지상으로 올라와 숨을 돌린 오공 일행. 드래곤볼도 무사히 지켜냈고 악당도 물리쳤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악당 블루 장군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오공 일행이 방심한 틈을 타 부르마의 가방 속에 있던 드래곤볼 3개와 드래곤 레이더를 통째로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부르마를 로프로 꽁꽁 묶어둔 채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도망쳐 버렸죠. 할아버지의 사성부를 또다시 빼앗긴 오공은 분노하며 곧장 뒤를 쫓았습니다. 마침 무천도사에게서 새롭게 선물 받은 황금빛 근두운을 타고 블루 장군의 비행기를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루 장군은 오공을 따돌리기 위해 음속으로 비행하며 지구 반바퀴를 날아갔고 두 사람의 치열한 공중 추격전 끝에 도착한 곳은 기묘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외딴 시골 마을, 바로 펭귄 마을이었습니다. 기류의 영향으로 블루 장군의 비행기가 불시착하고 오공의 근두운 역시 추락하면서 두 사람은 펭귄 마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또 다른 레전드 만화 닥터 슬럼프의 무대였습니다. 만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계관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오공은 그곳에서 보라색 머리에 커다란 안경을 쓴 수수께끼의 꼬마 소녀 아라레와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블루 장군은 오공을 따돌리기 위해 아라레를 인질로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겨누며 아라레의 목을 압박했지만 아라레는 겁을 먹기는커녕 와 재밌는 놀이야? 라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아라레의 정체는 지구를 일격의 두 조각으로 쪼갤 수 있는 상상, 초월의 괴력을 가진 최첨단 인조인간 로봇이었던 것입니다. 블루 장군이 오공에게 다시 한번 초능력을 걸어 오공의 몸을 묶은 뒤 끝장을 내려 하자 이 모습을 본 아라레가 쪼르르 달려와 블루 장군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하지만 아라레의 가벼운 터치는 블루 장군에게 대형 트럭에 정면 충돌한 것과 다름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블루 장군은 비명을 지르며 펭귄 마을 하늘 저편, 지구 반대편까지 일직선으로 날아가 버리는 대참사를 당하며 허망하게 리타이어하고 맙니다. 천하무적 초능력자가 꼬마 소녀의 손가락 하나에 날아간 황당하고도 통쾌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아라레의 활약 덕분에 오공은 블루 장군이 떨어뜨린 드래곤볼 3개를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 레이더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 다음 구슬을 찾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죠. 이때 아라레의 제작자인 천재 과학자 샘베 박사가 나타나 부르마의 레이더를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수리해주는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오공은 펭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아라레의 무시무시한 힘에 감탄하며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고 다시 다음 드래곤볼이 있는 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콜라보레이션의 즐거움도 잠시 레이더의 신호가 가리키는 다음 장소는 성스러운 신전이 위치한 거대한 카린탑의 서쪽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레드 리본 군의 총사령관이 오공을 확실하게 말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주고 고용한 전 세계 최악의 암살자 타오파이파이가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공은 이 무시무시한 암살자의 위협을 뚫고 모험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드래곤볼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사투를 예고하는 6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펭귄 마을에서 아라레의 도움으로 드래곤 레이더를 무사히 수리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한 손오공. 레이더의 신호가 가리킨 곳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탑이 있는 성지 카린이었습니다. 오공은 그곳에서 탑을 지키는 거구의 인디언 전사 우파와 그의 아버지 보라를 만나 따뜻한 우정을 나누게 되죠.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레드 리본 군의 총사령관이 오공을 확실하게 말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주고 고용한 전 세계 최악의 암살자 학도사의 친동생인 타오파이파이가 성지에 당도하게 됩니다. 타오파이파이의 위험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리본군의 기지에서 성지 카린까지의 수천 킬로미터 거리를 비행기도 타지 않고 거대한 기둥 하나를 허공에 던진 뒤 그 기둥 위에 올라타 음속으로 날아오는 상상 초월의 신기를 선보이며 등장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타오파이파이는 자신을 가로막는 우파의 아버지 보라를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가볍게 제압한 뒤 그의 창을 빼앗아 공중으로 던져 보라의 가슴을 뚫어버리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눈앞에서 소중한 친구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손오공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타오파이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공은 분노의 주먹과 발차기를 퍼부었고 자신의 전력인 에네르기파까지 정면으로 뿜어냈죠. 하지만 타오파이파이는 오공의 에네르기파를 옷자락만 조금 태운 채 가볍게 튕겨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필살기인 도돈파를 오공의 가슴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파괴적인 광선의 정면으로 맞은 오공은 할아버지의 사성구를 떨어뜨린 채 링 바닥이 아닌 차가운 대지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오공의 인생 역사상 최초의 처참한 패배이자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오공의 품속에 있던 할아버지의 유품 사성구가 타오파이파이의 도돈파를 정면으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준 덕분에 오공은 기적적으로 심장이 뛰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오공은 우파의 아버지를 드래곤볼로 다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한 뒤 타오파이파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전설의 탑 카린탑을 맨손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끝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높이의 탑을 오직 두 손과 두 발의 힘만으로 하루 꼬박 걸려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마침내 탑의 꼭대기인 신전에 도달한 오공. 그곳에서 오공을 맞이한 것은 무시무시한 신선이 아닌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조그맣고 귀여운 하얀 고양이 카린 선인이었습니다. 카린 선인은 마시면 힘이 수백 배로 강해진다는 전설의 초성수 항아리를 보여주며 나에게서 이 항아리를 빼앗아 마셔보아라며 오공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공은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들었지만 카린 선인의 움직임은 잔상권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했습니다. 오공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고양이 선인은 허공을 날아다니듯 가볍게 피해내며 오공을 농락했죠. 오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은 채 카린 선인의 뒤를 쫓으며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공은 카린 선인의 숨소리와 기의 흐름을 읽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폭풍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오공은 카린 선인의 동선을 완벽하게 예측하여 그의 손에서 초성수 항아리를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항아리 속의 물을 마신 오공은 그것이 그저 평범한 맹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탈해하죠. 카린 선인은 허어 웃으며 힘을 길러준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높은 탑을 오르내리고 나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3일 동안의 수련 그 자체다라며 진짜 가르침을 전합니다. 오공은 한층 더 깊어진 기와 단단해진 육체를 느끼며 카린 선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련을 마친 오공이 다시 탑 아래로 내려왔을 때 드래곤볼을 마저 수거하기 위해 성지로 돌아온 암살자 타오파이파이가 우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묵직하고도 압도적인 기를 풍기며 타오파이파이의 앞을 다시 막아선 소년 오공. 과연 카린탑의 지옥 수련을 거치며 각성한 오공은 전 세계 최악의 암살자 타오파이파이를 꺾고 친구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레드 리본군 편 최고의 하이라이트와 복수극을 예고하는 대망의 7편 최종화에서 거대한 결말이 이어집니다. 카린탑에서 3일 동안의 지옥 같은 수련을 마치고 마침내 지상으로 내려온 손오공. 오공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는 3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살기를 띠며 다시 나타난 암살자 타오파이파이는 오공을 비웃으며 발차기를 날렸지만 오공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가볍게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타오파이파이는 당황하며 자신의 전력인 권법과 검수를 쏟아부었지만 각성한 오공의 가벼운 몸짓 앞에서는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날릴 수 없었죠. 궁지에 몰린 타오파이파이는 자신의 최종 비기인 도돈파를 다시 한번 오공의 가슴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날아오는 도돈파의 에너지, 광선을 오직 두 손으로 가볍게 받아내 튕겨버리는 경이로운 신기를 선보였습니다. 정면 승부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세계. 최악의 암살자는 결국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이 방심한 틈을 타 주머니에서 고성능 폭탄을 꺼내 오공에게 던지고 자신은 하늘 높이 도약했죠. 오공은 날아오는 폭탄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폭탄을 타오파이파이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콱쾅 하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오공을 죽이려던 암살자는 자신이 던진 폭탄의 화염 속으로 사라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타오파이파이까지 처참하게 괴멸당하자 레드 리본군의 총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사령관인 레드 사령관은 남은 모든 정예 군대와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오공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오공의 진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공은 황금빛 근두운을 타고 레드 리본군의 거대 총본부 기지 한가운데로 정면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기지 내부로 잠입한 오공은 혼자서 수천 명의 무장 군인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고 기지를 방어하던 최첨단 탱크와 전투기들을 에네르기파와 여의봉으로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드래곤볼 역사상 최초로 소년 오공이 거대 무장 군대 하나를 홀로 기지째로 초토화시키는 압도적인 동무대가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귀신 같은 꼬마의 파괴력 앞에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죠. 그 시각 기지의 꼭대기실에서 레드 사령관과 그의 충직한 보좌관 블랙 부관 사이에 충격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블랙 부관은 총사령관이 세계 정복을 위해 이 수많은 부하를 희생시키며 드래곤볼을 모으는 줄 알았지만 사실 레드 사령관이 드래곤볼을 모으려던 진짜 소원은 고작 자신의 작은 키를 크게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황당한 사욕 때문에 군대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사령관의 한심한 모습에 블랙 부관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분노한 블랙 부관은 권총을 뽑아 레드 사령관의 머리를 날려버리며 사악했던 총사령관의 야망을 제 손으로 끝내버립니다. 블랙 부관은 자신이 사령관의 자리에 올라 기지를 지키겠다며 최첨단 거대 탑승형 로봇인 배틀 재킷에 올라타 오공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로봇은 강력한 미사일과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가진 레드 리본군 과학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블랙 부관은 미사일을 난사하며 오공을 사정없이 몰아붙였고 기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공의 거북선류 무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공은 미사일 파편들을 밟고 허공으로 높이 도약한 뒤 온 힘을 다해 몸을 회복해 로봇의 단단한 강철 조종석을 향해 미사일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오공의 몸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로봇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해 버린 것입니다. 펑! 하는 거대한 불꽃과 함께 배틀 재킷은 산산조각이 났고 블랙 부관 역시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악한 거대 군대 레드 리본군은 단 한 명의 소년 손오공의 손에 의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증발하며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공은 기지의 잿더미 속에서 무사히 남은 드래곤볼들을 모두 수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우파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드래곤볼은 단 한 개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지막 구슬의 신호는 드래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수수께끼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오공은 마지막 구슬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떠난 보라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무천도사 일행과 합류하여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위대한 왕국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 소년. 오공의 모험은 이제 마지막 구슬의 비밀을 간직한 점쟁이 바바의 신비로운 궁전으로 이어집니다. 흥미진진한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